안녕하세요. 오늘 매매 잘 하셨습니까? 네. 저는 현재 잔고 상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은 좀 손해가 있었습니다. 잔고 전체적으로. 매도를 한 것은 수익이 있었지만 매수한 것이 좀 내려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잔고가 내려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네, 제가 녹화하는 거는 항상 편집 없이 녹화합니다. 그래서 무편집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녹화하는 이 영상은 1.25배속으로 시청을 해주시면 훨씬 더 잘 들리실 겁니다. 제가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 잔고를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이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근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요. 오늘은 좀 중요한 내용을 한번 공유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올라간 종목들 몇 개를 보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조금 맞아떨어지는 것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 잔고를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다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올라간 종목들 중에 크게 특징을 보이시는 종목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요. 레이크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을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여기에서 상승하는 거, 여기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상승을 이렇게 되돌려서 올라가는 것이 어떤 종목은 이렇게 되돌려서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되돌려서 올라가지 않는 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 한동안 시장을 주름잡았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서는 여기서는 올라가는 모양이 보였지만 지금은 여기서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죠. 이런 차이요. 이런 차이도 굉장히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렇게 11선이 한번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양이 여기서 11선이 한번 꺾였고 올라가고 이제 한 번 더 밑으로 내려왔죠. 그러니까는 여기에 한번 닿았던 흔적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동그라미가 되긴 할 텐데 이 동그라미 다음에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간 형태는 여기서는 이제 반등이 보이지만 여기에서는 반등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할 때 어떤 위치인가 그런 것들도 잘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두 번째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꺾였다가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고 나서 한번 올라갈 때는 괜찮지만 두 번째로 떨어질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여기서 한번 꺾여서 올라갈 때는 괜찮았지만 두 번째 꺾일 때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한번 꺾이진 않았고 밑으로 내려오는 타이밍이 한 번쯤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꺾여서 올라가는 거는 그거는 괜찮지만 그 다음에 꺾이는 자리에서는 매수하면 안 되겠죠. 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매번 그게 똑같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금양이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여기 한번 그렇죠? 여기서 한번 11선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번 꺾였다가 그죠? 여기서는 꺾였다가 레인보우 로보티스 레이크 머티리얼처럼 지금 여기서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졌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안 올라갈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얼마나 올라갔냐면 네, 거의 200% 이상까지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죠. 이런 거는 그러면 매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런 고민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지금 똑같은 11선을 보는 것 말고도요. 3일선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그 3일선을 이제 지키면서 올라가는 형태 그런 형태의 종목들을 매매를 해보는 것을 고려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에코프로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여기서 한번 꺾였다가 들어올렸다가 그죠? 한번 제대로 꺾였다가 들어올리는 시점은 처음이니까 여기에서는 한번 매수해 볼 수 있었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매매를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모습을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 뭐 이런 휴림 로봇 같은 종목들이 그런 예측의 그런 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휘림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앞에서 그 11선이 제대로 꺾였는지 안 꺾였는지 여기 밑으로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좀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었죠. 그 다음에 완전히 꺾이고 나서는 여기 윗자리로 계속 올라가지 못했는데 그것이 11선도 지키지 못했었고 3일선도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렇다 보면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가게 되는 그림으로 이어진다. 만약에 여기서 분할로 접근하신 분들은 이런 기간을 여기가 8월이라고 치고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5개월 동안 여기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안 올라오더라도 그거를 버틸 수 있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여기서 매수를 해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신 분들은 3일선과 11선의 각도,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선, 단기 11선의 모습에서도요,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럼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앞전에 많은 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상승이 지금 더딘 상황이죠. 그런데 뭐 피델릭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더디고요. 근데 라이콘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상승이 있고 나서 옆으로 횡보했다가 크게 들어올리는 또 자리가 또 있었죠. 그러니까 종목마다 이게 굉장히 다 달라요. 소룩스 같은 경우에도 앞전에 이렇게 상승하고 횡보했다가 지금 많이 들어올린 상태가 되었잖아요. 그런 생각을 접근하다 보면은 차트 모양대로만 다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더라. 그리고 예상했던 종목 외에 다른 종목이 올라가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더라. 그래서 뉴스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올리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뉴스를 다 파악을 한다 그래서 그 내가 파악한 종목이 또 올라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누보라는 종목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누보라는 종목이 러시아 흑해 관련돼서 지금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최근에 강하게 상승했던 놈이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근데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 또 보게 되면 반대로 강하게 올라간 건 또 신송홀딩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련돼서 힘을 더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기는 하겠지만, 오늘 올라온 건 또 대두 관련된 테마로 올라왔고, 결국엔 종목을 쫓아서 계속 가는 거를 이제 하다 보면은 의외로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다라는 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 맞았을 때 그 멘탈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도 물론 마찬가지죠. 저도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도 멘탈 관리를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 종목 때문이죠. 네, 이슈 스페셜 티케미카 같은 종목 같은 경우도 저는 그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한번 사볼까? 라고 고민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매매하는 방법 자체가, 제가 요즘에 추가하는 매매 방법 자체가 이거를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매매 방법을 추가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잘 되지 않아서 조금 속상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오늘은 또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빠질 수 있고, 빠진다면 매수로 어느 정도까지 빠졌을 때 매수해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어제 상한가가 들어갔었던 종목들 중에 뭐 현대바이오, 라이온 캠텍, 나라셀라, 이 종목들 가운데 나라셀라 같은 종목은 제가 매매를 이렇게 신규 종목으로 하는 것들은 좀 매매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뉴스가 없어서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나머지 세 종목, 특히 나라셀라, 라이온 캠텍, 그리고 현대바이오, 이 세 가지 종목 중에, 이 세 가지 상한가 중에 돈이 그나마 몰릴 수 있는 쪽은 이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상승을 좀 많이 한번 여기서 땡겼다가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또 그렇게 되지가 않았죠. 물론 매매는 잠깐 이제 추매를 이렇게 더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제 계획과 좀 벗어난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돈을 적게 들어가야지 라는 건 하나는 맞았지만, 반등이 이렇게 없이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거는 맞추지는 못했다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계속 또 올라가고 있죠. 원래 그림을 그렸던 뷰에 맞춰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이래서 조금은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프로텍터 마찬가지예요. 프로텍터 어제 좋은 정석 그런 모양이 나왔는데, 이런 모양들 하나의 패턴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시죠. 그런 패턴을 하실 때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게 3일선이라는 3일선이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양봉의 저점을 계속 지켜주게 되면 제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런 것처럼 지금 3일선을 지켜주고 있는 종목들의 그 종목들 중에 이슈에 대한 그런 파워 게임을 좀 잘 하게 되고, 그리고 돈이 들어오는 그런 흐름을 조금씩 더 잘 알게 되면 될수록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것들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프로텍 같은 경우가 더 이제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찰나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레이저셀이 상한가를 갔단 말이죠.
레이저셀이랑 프로텍이랑 비슷한 반도체 후공정입니다. 그런데 프로텍이 대장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레이저셀이 여기를 상한가를 가면 안 되는데 오늘 상한가를 먼저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라는 거를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하실수록 그것에 대해서도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조금 자유를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 노력을 할 겁니다.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인상과 같은 경우에도 정석적인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3일선을 이제 밟고 돌아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어제 오후 기간에. 근데 어제 오후에 시간에서 매수할 수 있었는지만 볼게요. 시간에서 매수할 수도 있었네요. 인상과 같은 경우는 오늘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운전과 관련돼서 오늘 이제 뉴스가 있는 거였는데 그 오늘 시험 이제 사실 주말 동안에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 시운전을 뭐 뒤로 미룰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뉴스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하락을 하게 될 거고 사실 연기만 하는 거지 다시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락했을 때는 오히려 매수 찬스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정석적인 모습이 나왔을 때 그다지 매매에 그렇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만약에 굳이 매수하려면 프로텍을 매수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아침부터 일찍 떠가지고 저는 그냥 잠깐 매매를 해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액도 많이 안 들어갔고요. 연습한다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전 떨어지면 더 사야지 이런 생각했는데 더 가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종목이 내 생각과 같이 갈 때도 있고요. 같이 안 갈 때도 있을 겁니다. 같이 안 가는 때가 왔을 때에 멘탈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 그리고 11선의 각도가 올라가는 중에 있는 종목이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고 그 중에서도 3일선을 지키고 있는 종목이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있는 주도주에 대한 것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도주를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도주가 어떤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결국엔 저는 주도주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계속 한번 올라갔어요. 그러고서 이렇게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간다고? 네,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놈들이 저는 주도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떨어져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주도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이제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하나의 성질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주도주는 3일선을 결국에는 지켜주는 형태가 많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일선을 지켜주는 것이 이제 급등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고 급등하는 경우가 결국에 좀 전에 얘기했던 또가? 네. 이런 느낌을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도주를 매매를 하려면 결국엔 이거를 정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결론을 저는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 한번 해보고 매매도 계속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도전하는 건 언제나 아름답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장고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뭐 매매를 좀 더 했습니다. 근데 뭐 추정 자산은 크게 변화가 없고요. 아쉽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고 피델릭스는 대장이 되기를 바랬는데 대장이 되질 않네요. 오늘 여기서 강하게 치고 올라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요. 월봉이 좋지 않은 것 때문인지 어쨌든 아쉽게 됐습니다. 저는 매매를 할 때 오늘 이제 더 치고 갈 거를 기대하고 있었다가 제가 저점으로 생각한, 그러니까는 이미 여기서부터 대장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어디인가에 저점이 있는데 그 저점을 깨면 나는 무조건 매도해야지 라고 생각했다가 그 전량을 매도를 했고 다시 돌파를 하는 모습이 보이길래 그러면 이거 눌렸다가 살짝 올라갔을 때 팔아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만 원래 금액에 지금 한 10분의 1만 지금 남겨놨죠. 거의 10분의 1인가 20분의 1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이후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좀 기대가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계속 이거를 3일선을 유지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면 피델릭스와 같은 종목들은 강하게 상승하는 그날이 온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아직 6월달은 남았으니까 그런 걸 경험해보겠고요. 나라셀라 같은 경우는 오늘 추매를 했습니다. 저는 피보나치를 이용해서 매수를 보통 하는 편이고요. 다만 여기서 어느 포인트에서 비중을 어떻게 실어가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그냥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있던 거를 토대로 지금 정리를 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850만 원을 매수를 하긴 했지만 뭐 예전에 비하면은 사실 절반 정도만 지금 매수한 상태이고, 내일 이제 아래로 하방으로 어떻게든 떨어지긴 할 텐데, 그 떨어질 때 모습에 따라서 제가 더 추매를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려고요. 오늘 상한가가 또 나왔잖아요. 오늘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 종목들 중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히 시장의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그런 대장이 되어버렸고, 내일 매매 거래 정지 예고가 떴으니까 잠시만요. 거래 정지 예고가 뜨면 한 번은 정지가 거의 온다고 봐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내일 종가가 우선은 9일 종가니까요. 9일 종가니까 이때네요. 네. 이때보다 40% 위로면은 거진 10% 위로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매매 거래 정지가 되겠네요. 오늘 4%밖에 안 떴기 때문에 내일도 아침에 움직임이 좀 화려할 것 같고, 뭐 사실 이슈 자체가 그렇게 저는 사실 와닿지 않은 이슈였는데 어쨌든 돈이 움직이고 차트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대응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올라갔고, 내일 떨어지는 모양에 따라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매매할 수 있겠네요. DB 같은 경우는 좀 아쉽죠. 뭐 연습을 일단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이 모양에서의 상한가를 사실 좋아하지는 않는데, 한 번쯤은 위로, 개별적으로요. 그러니까 지수가 안 좋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위로 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매수를 했다가 일단은 저의 생각에는 좀 벗어나면서 제대로 움직여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시장의 중심에 해당하는 종목이 이제 바로 이 종목이 돼버렸고, 오늘 나라셀라 같은 경우에도 좀 한번 흔들어주길 바랬는데 그러지도 않았고, 어차피 매수할 거였으면 프로텍을 매수하는 게 훨씬 더 나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DB보다는요. 네. 차트의 모양 차이도 있고 이슈의 차이도 있죠. 두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연습하려고 일단 접근을 했고, 오늘 이제 어제 저점을 깼을 때도 매수의 포인트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는 근데 여기 밑에 11선에 이제 닿는 그 영역에다가 제가 이제 더 많은 물량을 대놓고 있었는데 거기는 터치하지 않았고, 내일 모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일 밑으로 한 번 더 꺾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꺾는다고 한다면, 이제 꺾는 건 원하지 않는데 꺾는다고 하면 일단 매도 처리는 해야 될 것 같고, 매도 처리는 합니다. 네, 꺾으면 이제 매도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봉이 또 나오겠죠. 그럼 양봉의 저점을 지키는 거를 가지고 이제 매수를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이 좀 더 강하게 나오고 테마가 등장을 한다 그러면 굳이 이 종목을 추가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종목이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은 아니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지금은 매수 관점에서 차트 모양으로서 매수의 그런 매력 정도는 있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 번 더 보겠고요. 상신전자는 우선 저는 이제 표시를 해놨지만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일단 매수는 추매를 할 겁니다. 그 전에 여기에서 한번 되돌리는 모양이 한번 이제 나오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또 움직이긴 하겠지만, 상신전자도 지금 삼화전자 이후로 테슬라의 뭐 이제 히도르를 대체하는 페라이트 관련된 것들이 아직 내용이 불거지는 게 없어요. 상신전자 쪽으로 불거지는 것도 없고 그냥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액을 일부러 적게 들어간 이유가 다 있는 거였는데, 그것들이 여기 내려오게 되면은 일단 매수한 금액이 엄청 많이는 아니겠고요. 지금 매수한 금액의 뭐 2배 정도만 여기서 추매를 하고 다시 빠져나오는 전략을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쓰겠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에서 계속 매매하고 싶고, 3일선을 지키면서 급등하는 그런 종목에서만 매수를 하는 게 확실히
왜 전업 투자자분들 중에 돌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만 매매를 하거든요. 금액을 크게 들여서.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일봉으로 매수를 하는 그 타이밍이 3일선을 이제 올라타서 이제 매수했을 때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에서만 매매를 한다면 나도 돌파 매매처럼 하는 매매를 할 수가 있구나. 뭐 이런 생각으로 매매를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내가 샀어요, 그죠? 매수를 하면 빨리 최대한 빠르게 올라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당일날 올라가면 제일 좋겠죠, 무조건. 그런데 그러지 않을 경우도 워낙 많으니까 우선 일주일 안에 아니면 2, 3일 안에 올라갈 종목에서 매매를 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엔 이제 내려가는 종목들을 만약에 여기서부터 잡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되돌릴지 몰라요. 여기서 되돌릴지 아니면 여기서 되돌릴지 여기서 되돌릴지 그건 모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기까지 계속 밀려서 내려가고 있는 동안 다른 종목 중에 하나는 여기서 돌아서 이제 준비를 마치고 이렇게 쭉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려있는 동안의 기회비용을 저는 이제 기회비용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많이 하게 되었고, 이게 이 기회비용을 여기서 투자를 해서 조금씩 손절하는 것들이 있을지언정 여기서 투자해서 여기를 이 수익을 내게 되면 기회비용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구나 이런 결론을 그냥 저는 일단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 매매 방법이 지금 현재는 조금 과거와는 좀 다르게 분할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은 따로 있고 좀 더 많이 내려왔을 때 뭐 매수한다든지 그런 것이고, 그 외에는 최대한 3일선과 10일선에 상승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매수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이어야 되고 최대한 시장에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에서만 돈이 몰려있고, 그죠? 돈이 왜 몰려있겠어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몰려있으면 종목에 거래되는 거래대금이 엄청 많겠죠? 그런 걸로 저는 쉽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내일 손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손해보는 건 손해보는 거고요. 지금보다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조금씩 발전하면서 제가 매매하는 방법에 있어서 매월 어느 정도의 일정한 수익 이상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보니까 지금 저보다 어리신 분들이 뭐 자산도 엄청 많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뭐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지금보다 돈을 더 잘 버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고 싶은 일이 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도 좋은 공부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좋은 수익도 만들어 가시고, 이 투자라는 것이 결국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노후를 대비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후를 대비하는 하나의 기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